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의 경매에 붙여진 것인데요. 수도권 고급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획일적인 아파트 생활에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할 물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33억 원에 책정된 비교적 고가 물건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위례 한빛마을 경매물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과 달리 여기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각양각색의 저층 단독주택들이 나란하게 배치돼 있고 거리도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매물건과 이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독주택이 오늘 소개할 물건입니다. 77평 규모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95평 규모의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인데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에서 직선거리로 930m, 산성역에서는 1.1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례 한빛초등학교, 위례 한빛중학교, 그리고 위례 한빛고등학교가 삼각형 모양으로 물건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택가 뒤편에는 위례 근린공원과 청량산이 있어 숲세권 단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타필드 시티 위례도 직선거리로 1.4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로 5분, 걸어서 3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편이고 주거 여건이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위례 한빛마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와보고선 살짝 놀랐어요. 이게 생각보다 반대편에는 정말 아파트가 많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곳인데 직접 와보니까 엄청 잘 정돈된 유럽 마을을 보는 것 같고요. 뭐랄까요? 사소한 거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 것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주택은 작년 2월에 경기 성남 수정구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1년 된 신축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온 건데요.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48%, 용적률 91%를 적용해 2층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1층과 2층이 각각 36평, 34평이고 다락이 24평 규모입니다. 그럼 저쪽 보시면 한빛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위례 한빛고등학교랑 위례 한빛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례 한빛고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으로 보이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위례 한빛중학교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일은 작년 8월인데요. 감정가 33억 원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7평 토지가 27억 5,400만 원, 71평 규모의 주택이 4억 9천만 원, 24평 다락이 5,6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올해 4월 8일 1차 매각기일에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70%인 23억 1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는 5월 13일 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네요. 다시 걸어봐도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도로가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인 곳이 한남동 말고는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을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아파트보다 집값이 덜 오를지라도 살고 싶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단독주택은 경매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건인 만큼 큰 관심을 끌지만 입찰자가 많이 몰리는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라 황금성이 떨어지고 시세 상승폭이 작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2차 매각기일에서의 낙찰 가능성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유찰되면서 지금 가격이 23억 되면은 뭐 이제 30%가 저감됐으니까 좀 싸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건물 면적이 95평이어서 이게 지금 뭐 1층하고 2층이 뭐 따로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뭐 낙찰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1층에 임대를 주고 2층에서는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낙찰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봤을 때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8호선이나 그다음에 위례선이 예정돼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찰될 가능성은 커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제한들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그쪽은 이제 단독주택 단지로 필지가 구입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꼭 단독주택의 거주라든가 주거를 원하시는 그런 실수요자에 한정돼서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한 번 떨어지면 뭐 10수명, 20명씩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주변 토지 가격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은 아파트 시장과 달리 건물 가치보다 토지 가치에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위례 한빛마을 내에서 거래된 물건을 살펴보니 작년 9월에 대지 면적 77평 단독주택이 27억 원에 작년 5월에 대지 면적 86평 단독주택이 26억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쪽 건물들이 진짜 예뻐요. 처음 본 정말 감각적으로 지은 건물도 많더라고요. 요 건물도 보시면 그렇고요. 저쪽 끝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주택 보시면 거의 복합문화공간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곡선 모양으로 지어놨고 상당히 독창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을 접근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일단 주변 토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고 입찰을 참여해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건물이 2023년에 등기돼 있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에서 토지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보고 그 가격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게 뭐 이제 경매를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 관계도 깨끗한 편인데요. 뭐 현재 뭐 이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후에 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지만 이거는 뭐 낙찰되면은 다 말소되는 권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인수사항이나 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급 단독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360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